오늘 받은 것 중에 문학의 모든 것 해가지고 문학사 있을 겁니다. 그 노트에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거, 네, 그렇게 펼쳐지는 노트 있죠? 거기 그 아예 백지인데, 거기 첫 페이지부터 쭉쭉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고전문학사랑 현대문학사 싹 한번 정리할 거고, 이게 왜 머릿속에 안 남아있냐면, 원리를 몰라서 그래. 진짜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뭐 누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해야지. 그래야 잘하지.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니네가 노를 존나 좋아해. 그럼 이번에 뭐 페이커가 뭐 우승을 했어. 와, 대박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노벨상, 이제 최초의 노벨상은 다들 아시는 전 대통령이셨고, 이번에 노벨상은 한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어디서 들었었냐면, 서울대 졸업하려면 10학점을 영어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나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안 들리더라. 아무튼 그 영어 수업에서 뭐라 그럴까, 한국의 현대문학사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애들 와가지고 막 네덜란드 애들도 와가지고 이제 딱 영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뭐 정치색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였던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한국의 현대 역사를 쭉 보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때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6.25가 그냥 딱 일어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국지전이 막 발생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 날 걸로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6.25가 대대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확 밀고 내려온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내전 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브루스 커믹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봤었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였나? 그런 소설이었어요. 표지가 되게 예뻤어. 그래서 좀 봤는데, 그게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걸 거야, 아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식이 뛰더라고. 갑자기 예스24 주식 확 상한가 쳐맞고. 역시 그런 정도의 상상력이 있어요. 역시 그런 정도의 상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에서 돈을 버는 것 같아.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죠. 이게 인류 보편이구나 라고 느꼈고, 그 느낀 바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수업 시간에 녹여내는 과정은 차차 있을 텐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이야. 그리고 요즘은 되게 감동스러운 게 많은 것 같다. 나는 이번에 그 야구 있죠. KT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끝까지 하는 걸 보면서. 자, 이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자, 일로 올게요. 자,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역사고는 뭐냐? 1894년 가봉경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진짜 뚝 하고 없어지고 뚝 하고 달라진 건 맞아. 왜? 8.15 광복 전후가 뚝 하고 끊기잖아. 사실은 그런데 6.25라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는 그때 전부터 있었겠지만 6.25를 뚝 하고 해가지고 뭔가 바뀌잖아. 그런 거야. 뭔가 뚝 끊어지면서 바뀌는 시점이 딱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 전에 걸 100% 우리는 뭐라고 하니? 100% 노래였어. 노래라는 건 뭐야? 노래라는 거. 가사 플러스 뭐가 있어? 악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더 이상 악보가 있어? 없어? 뭐만 남아? 가사만 남아. 그래서 여러분 과제로 내드릴 현대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 가사를 떼어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되실 건데, 최수적 시인의 있어요, 그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노래였기 때문에 가사 플러스 악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붙냐? 시라는 말만 붙는 게 아니라 시가라고 붙는 게 이거야. 가가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래라는 얘기야. 즉 고전 시가고 현대 시잖아. 됐니? 그래서 가가 붙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거야. 일단 큰 틀을 이렇게 보셔야 돼.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기저에 깔려있는 건 이 세계관이야. 아마 우리 후손들이 보면요, 지금의 우리를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왜? 일단 자본주의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제일 우선이야? 돈이 제일 우선이야. 민주주의야. 이런 되게 특이한 시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세계관이 다 녹아있는 거야. 언제부터? 그 옛날부터. 그럼 인류 보편의 세계관도 있을 거야.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예나 지금이나 같이 노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지가 같은 건, 여러분 야구 보러 갔으니까 야구 보러 가서 응원단이 응원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구지가 같은 건. 그 응원가 부르잖아. 선수 응원가 부르잖아. 선수 응원가 같은 게 구지가야. 선수 응원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진 않잖아. 이렇게 막 율동 같은 거 하면서 하잖아. 똑같아, 얘도. 됐니? 그 느낌을 보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좀 바뀌어. 왜? 역사에 따라 세계관도 조금씩 바뀌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 그런 걸 선사라고 하죠. 그럼 선사 이후에 시대가 첫 번째 고대가 있었을 것이고, 중세가 있었을 것이고, 근대가 있을 것이고, 현대가 있잖아. 자, 우리는 왜 중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중세라는 표현을 쓰고, 때때로 근대가 아니라 근세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시대 구분이 아주 엄밀하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서 그런데요. 다 정리할게, 일단.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고려예요.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임진왜란이야. 이걸 전후해서 아주 많이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야. 자, 그럼 고대는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뭐가 있었냐? 고대에 있던 노래니까 고대 가요야. 그 다음에 고려 때 있었던 거니까 고려 가요야. 일단 이 큰 틀 그냥 잡아놓으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고대, 중세, 근대라는 시대 구분을 그냥 긁어와. 그냥 긁어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고대 가요는 당연히 역사 이후에 최초니까 보통 여기에 최초라는 단어가 붙거나 가장 오래됐다라는 의미의 최고라는 단어가 붙어요. 됐니? 최고는 오래될 고자고 최초는 말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현조는 뭐야? 현재 존재하는 거야. 현전은 뭐야? 현재 전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단어 뜻들도 그냥 외우면 헷갈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 옛날 선생님들은 최초랑 최고 같은 거를 구분시켜서 맞다 틀리다 해버리셨어. 현존하고 현전을 맞다 틀리다 하셨어. 서술형에서. 요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애들 변별하는 선생님들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야.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고대가요도 결국에는 목적에 따라 두 종류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우리가 선수 응원가를 하는 이유가 뭐야? 감정 표출이니? 야! 똑바로 해라! 이건 이제 마산 아재들이 하는 거고. 요즘 마산 아재들 다 없어졌어. 그 티켓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은 잠실 가봐. 아, 존나 무서워. 제가 롯데는 아직 안 가봤어요. 롯데 더 무서울 것 같긴 해. 근데 잠실 이번에 갔다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이잖아. NC 갔는데 아니 걔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씨발 술병 날아오겠다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봤더니 창원 NC가 신생 구단이잖아. 팬들이 다 어려요. 그래서 어려서 잘 착한가 보다 이 정도 했었는데 LG는 고였어 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공만 하나 스치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 관중에서. 그래서 야, 이런저런 재미가 있고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건데 다시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가서 막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뭐 하러 가는 거니? 그래 같이 응원하는 문화, 같이 뭔가를 하는 문화잖아. 그래서 같이 했다. 그걸 집단이라고 하지. 춤추며 노래했지. 춤춘다에 무자고 노래한다에 가짜야. 집단 무가야.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야구장 응원가야. 됐어? 무는 뭐라고? 춤추는 무자라고. 가는 뭐라고? 노래라고. 춤추며 노래한 거야. 자, 반면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해. 그걸 개인 서정시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거야. 됐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구지가에 황조가가 있다, 뭐 공무도화가가 있다, 구지가가 있다, 황조가가 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배우셨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로 황조가야. 그러면 유리왕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어. 집단부가 구지가야. 우두머리는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쓰였던 노래야. 자, 이제 공무도화가인데 공무도화가의 해석의 80%는 당연히 개인 서정시라 보는데 20%는 이렇게도 봐요. 이번 해강고 시험에서 이렇게 본 관점도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놓으셨던데 무슨 관점인 거냐? 이게 구세력과 현세력의 대치 과정에서 있었던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뭐 구세력, 뭐 살아남은 사람이 새로운 세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서정시로 분류가 거의 99% 이상 되는 애들, 집단무가로 분류가 99% 이상 되는 애들, 중간에 껴있는 애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가라고. 여기까지 되셨니? 기본 세팅 여기서 끝나서 고대가요는. 자,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거야. 뭔가 이거를 기록도 했을 거 아니야. 기록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다. 그게 그 뭔가가 뭔데? 바로 향가정. 그러니까 향가라는 거는 뭐로 기록됐어? 향찰이라는 표기 방법을 써서 쓰여진 게 향가인데 향가에 또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 향가를 따로 배우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시 이걸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오셨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럼 봐. 첫 번째 고대가요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향가야. 아, 선생님 저렇게 간단하게 끝나네. 한 날에 끝나. 내용 별로 없어.
선생님 학교 내신에서 뭐 엄청 많이 있는데요. 갖고 와봐. 결국 다 이 내용이야. 자, 두 번째. 향가는 일단 정의부터 해볼게. 말 그대로 뭐야? 향찰로 쓰여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향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없어요. 옛날엔 80%였는데 지금은 5%도 안 남았어. 왜 그런 거냐면 그때는 가르칠 게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잡히나요? 가르칠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썰에 불과해. 그래서 이 사실은 연구가 다시 돼야 되는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향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와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 잡으시면 되겠어. 근데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럼 향가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문학작품 볼 때 항상 내용과 형식과 표현을 본다 그랬었잖아. 그럼 내용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형식과 표현이 중요했던 거고 형식과 표현은 4구체냐 8구체냐 10구체냐였지. 이해됐냐? 4줄, 8줄, 10줄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4줄이 한 단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8줄은 뭐겠어? 4줄이 2개 있는 거야. 19채는 뭐겠어? 4줄이 2개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뭔가 흐름을 하나 잡고 끝나거나 아니면 흐름이 2개 나오고 끝나거나 아니면 흐름이 2개 나오고 나서 하나 더 나오거나요. 이해됐어?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정읍사 같은 경우를 보잖아. 자, 여기서 어떻게 돼? 누이가 죽는 과정을 얘기해. 그리고 결국 죽어. 그럼 이제 그 죽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비통한 표현해. 그럼 너무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뭐 해? 미탈차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상이 집약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성인 거거든. 한 단, 2단, 3단. 이 틀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붙이셔야 돼. 근데 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때려 외우니까 내용이 다 따로 늘면서 이도저도 쌓이질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쌓아보셔봐요. 여러분 공부가 그냥 쌓여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작품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이 작품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한다. 이 작품이 여기는 어떤 표현법이다. 외우셔봐야 정말 더딘 과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쌓다 보면은 처음엔 뇌에 가부가 걸려요. 그 시점이야. 그때 니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만 내 얘기 하고 싶어. 그만 내 얘기 하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한테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전까지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고 제일 많이 울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고3이었어요. 고3 나이 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때 정말 내 인생에 큰 성장을 맛봤죠. 그리고 많은 서울대생들이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왜 많냐? 그만큼의 성장의 기회나 환경이 안 놓이는 거야. 그럼 서울대생들은 그렇게 자기가 성장해본 경험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맨날 고시 공부, 맨날 어떤 공부 이런 걸로 인생 승부를 보려고 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향된 삶을 살아버려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올해 작년 말 의도한 건 아니야. 의도한 건 아닌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 그래서 니네 앞에서는 보일 수는 없겠지. 우리 엄마 앞에서도 못 보여. 그럼 뭐냐? 한 달 전쯤? 한 일주일 전쯤? 이런 식이야. 일 다 끝나고 녹초가 다 돼서 집에 가면서 차 끌고 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러. 그게 뭐냐? 죽을 때가 된 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뭐냐면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였겠죠. 오늘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질 때도 있고 안 괜찮아질 때도 있는데 지나놓고 보잖아. 그냥 성장통이에요. 키가 얼마나 크려고. 지금 이 나이에도 성장통이 와.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내 본 모습 찾기 전까지는. 찾아질 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틀을 배워가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향가는 여기서 끝입니다. 됐니? 이 정도면 끝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향가의 낙구 부분. 그래서 4줄로 한 단위, 4줄로 한 단위, 2줄 한 단위인데 이 2줄의 이 부분을 낙구라고 불러. 이 낙구는 보통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감탄사야. 왜 감탄사냐? 감정 표출, 정서 표출이잖아. 그럼 여기에 시상이 집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시상을 집약하는 감탄사를 딱 넣어서 야, 여기 집약이야. 이제부터 강조야.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라고 여기서 보여준 거야. 낙구로. 이해됐니? 그럼 이 낙구가 어디까지 나타난다는 거야? 조선 끝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써드렸다시피 현대문학사 들어가기 전까지 나타나. 이 낙구가 제일 중요한 우리 문학의 원류의 우리 문학의 근거라는 거예요. 향가부터 나타나. 그리고 이게 때때로 고대가요에서도 그 흔적이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래 우리가 어디 시작을 했니? 우리나라의 역사는 원래 여기서 시작해요. 요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번 9월 평가원에 나왔잖아. 이번 9월 평가원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있어. 우리는 여기 밀려와서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서글프게도 이렇게 밀려서 산다는 거야. 윤동주 시인이었나? 자, 봐.
그럼 이미 역사적으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였었다는 걸. 그리고 한반도로 좁혀졌다는 걸. 다시 여기로 가면 어떡해. 야, 여기도 못 건너가, 니네는. 여기도 못 건너가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그러면 여기 분명히 어떤 문학 작품들이 있을 거거든. 연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단은 최소한 이거 정도는 잡아놓은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야, 얘네들만 우리를 먹겠다고 하겠니? 얘네들도 우리 먹겠다고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얘네랑 얘네는 공통조상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넘어가서 차린 게 얘네잖아. 그럼 공통조상이야. 자, 그리고 얘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한데, 그러다가 보면은 중국 애들 니네가 해외 나가서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 한국이 자기 나라의 변방쯤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의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 우리나라였잖아 식이야. 진짜 그런 식이야. 왜 그러냐면 제주도도 알다시피 제주도도 되게 특색이 있거든요. 제주도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었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아래쪽에 보면 오키나와인가, 여기도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문화가 이제 한 나라에서 한 100년 지나니까 비슷해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얘네는 아직도 교육을 어떻게 하냐, 얘네 우리 땅이었어 라는 식으로 해요. 속국이었어 라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에서 계속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평가원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라서. 그런데 내신에선 자꾸 내실 거야. 그래서 이게 뭐로 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나중에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이 있으면 종장의 첫 삼음절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죠. 됐어? 그러니까 이 개념 알고 계셔야 돼. 무조건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또 이런 거다, 얘들아. 봐라. 벌써 19장간에 몇 개니? 하나, 둘, 3단 구성이지.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지. 가사도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3단 구성이라는 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겠구나. 어디서부터 있었어? 19창가부터 이렇게 3단 구성이었고, 이게 초장으로, 이게 중장으로, 이게 종장으로 왔겠구나. 그 종장의 흔적, 낙구가 어디로? 시조 종장의 첫 3절로 왔겠구나.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뭐였겠어? 당연히 감탄서였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쓰이겠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게 사설 시조가 되더라도 길어지는 건 어디겠구나. 이 중장이 길어졌겠구나. 왜? 종장을 건드리는 순간 뭔가 특징이 없어진다고 봤겠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있던 원리에다가 덧붙이는 형태로 학교 필기를 정리해 가셔야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배우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고전은 이제 고려가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 슬슬 뚜렷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그나마 역사가 좀 우리랑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계관은 뭐였니? 불교야. 불교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향하는 건 탈속인데, 그 탈속이요, 세속에서의 탈속이야. 그러니까 되게 심오한 종교야. 부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양하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그런 종교야. 자, 그럼 봐봐. 굉장히 세속적이다 보니까 세속적인 노래였던 거야. 그래서 조선 애들이 바라보기에는 속된 노래라고 해서, 세속적인 노래라고 해서 속요, 속된 가요, 세속가요, 속요라고 불렀겠죠. 이해됐어? 어려울 게 전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도 여러분이 다들 배우셨죠. 세 번째 고려가요입니다. 역시 정의와 내용과 형식으로 보실 텐데, 당연히 고려 때 쓰인 노래면 고려가요겠지. 자, 내용은 당연히 속된 내용들이야. 그럼 봐봐. 이 속세, 세속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 첫 번째, 인간의 욕망들, 인간의 감정들이야. 이걸 솔직히 얘기를 한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 자고 싶다는 감정, 먹고 싶다는 감정, 또 유명해지고 싶다는 감정, 돈을 벌고 싶다는 감정, 이런 거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솔직히 표현한 거야. 근데 조선시대부터 그걸 얘기하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천동설, 지동설 논자하고 비슷한 거야. 천동설 얘기했다가는 뒤지는 거야. 지동설인가? 지동설 얘기했다가 뒤지는 거야. 그럼 봐. 그런 가치관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교적 가치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에 저항해서 생겨난, 여기에 대항해서 생겨난 게 조선이잖아. 그런데 보니까 조선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얘기만 하게 되는 거야? 탈송 얘기만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제도 이렇게 갈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속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형식은 3분을 하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사문보고, 분절체고, 후렴구고. 자, 그런데 여기 사문보부터 여러분 헷갈리더라고.
자, 이것도 정리를 해줄게. 우리나라의 음보는 크게 세 가지, 크게 2음보, 3음보, 4음보가 있는데 크게 3음보, 4음보로 기준 잡으시면 돼. 자, 그럼 봐. 3음보는 짧잖아. 만들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대중적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만들기 어려워. 귀족적이라고 불러요. 좀 배운 애들이 쓴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야? 제약이 많았던 시조 같은 애들이야. 얘는 고려가요 같은 애들이야. 이해되셨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면 돼. 자, 잡고 계십시오. 아, 왜 이렇게 덥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분절체, 분연체는 이거야. 옛날에 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근데 이때부터 연이라는 개념이 생겨. 그래서 연을 나눴다, 절을 나눴다, 분절체인 거고, 후렴이라는 개념도 이때 생겨. 근데 후렴도 종류가 두 개지. 보통은 의미가 없는 게 후렴이야. 의미가 없고 리듬만 맞추려고 한 거야. 근데 의미가 있기도 해. 근데 리듬 만들려고 넣은 게 후렴이라고. 여기까지 고대가요야. 고려가요야. 됐어? 자, 그럼 왜 여기까지 자꾸 내신에 나오냐면 작품이 더 이상 발굴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제일 봐봐. 니네가 연구를 하면 뜬금없이 뭐 중세부터 하겠니? 고대부터 처음 것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문학사를 연구하다 보면 교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주로 공부를 해. 대학에서 어디서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통 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 잡다구니한 게 되게 많은데, 자, 봐봐. 여기는 세속적인 노래고 대중가요잖아. 그럼 좀 귀족들도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야? 경기체가야. 그럼 봐. 경기라는 게 뭐야? 수도경자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경기지방이라는 게 뭐니? 수도지방이야. 이해됐어? 그럼 수도지방에 있었던 형태의 노래였다는 거죠. 그럼 예나 지금이나 서울 애들은 뭐라 그래? 어디 사세요? 논현동이요. 씨발, 그러니까 논현동이 어딘데? 논현동 몰라요? 아니,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은 논현동이면 무조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야. 미안해, 내가 그래. 그리고 가끔씩, 미안해. 아니, 미안해, 이거 실화야. 그 우리나라 서울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아, 누나야, 우동 어디로 와? 그랬더니 진짜 우리 누나가 그 우동이 우동인 줄 아는 거야. 약간 나도 긁혔어요. 미안해, 얘들아. 자, 다시. 그럼 봐봐. 뭔가 좀 재수가 없어요. 뉴욕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어디 살아요? 더 시티래요. 이 새끼들이. 전 세계 더 시티는 자기 하나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럴 정도로 얘네들은 싸가지가 없어. 얘 때도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 자랑 존나 해.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뭐 원순문우 누구 씨발 우리 존나 잘 나가죠? 누구 잘생겼죠? 이러면서 끝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막 사람 이름 비스무리한 한자 나오고 위 경기 어떠한가 이러면서 나오는 게 경기체가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나가지? 라고 보여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인스타였고 경기체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그냥 이름 사람 이름 나열한다. 뭐 베이노, 차은우, 뭐 마동석 얘기하고 우리 잘 나가죠? 이러면서 끝이야. 진짜 보면 알아. 그게 경기체가야. 별 내용이 없어요. 끝.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조선으로 가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아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고1 내신에서 다루는 고전의 한 60에서 70%는 끝났어.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이 조선은 조금 많아져요. 시조부터 해가지고. 그걸 차차 이제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 거야. 여기까지 흐름 한번 잡아놓으세요. 됐니?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고려까지 봤었고, 아까 이제 경기체가 대략 설명했는데 작품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 악장이 있었고 해놨는데, 자, X한 건 이제 이게 있었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고려가는 없어졌을 거고, 두 번째 경기체가는 누가 썼냐면 좀 배운 애들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배운 애들이 야,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쓴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조선 개국에 썼던 신진사대부리 썼었고, 얘네들이 쓰다가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장인데, 자, 이제 이게 왜 특이했던 부분이냐면, 여기는 완전히 하층 문화잖아. 싸이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식에서 말춤을 췄단 말이야. 싸이가 말춤만 춘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오바마 대통령, 미국에서 제일 큰 행사가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파티인데, 거기 가서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또 말춤을 췄어요. 즉,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준 거는 되게 특이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고려가요가 나중에 어디에? 궁궐에서 또는 국가 공식 행사에서 쓰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특이하다고 해서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악장이라는 게 조선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선이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를 국가 주도로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주도로 뭔가를 하면 항상 망해. 항상. 그래서 처음에 좀 쓰이다가 말았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고려가요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고 경기체가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워낙 작품 자체도 쉽고 별 내용이 없어서 역시 그냥 우리의 시야 밖인데 악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용비어천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용비어천가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라면 저랑 같이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실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2학기 때도 제 시간표가 좀 약간 널널해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기까지 저랑 같이 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3년 과정이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저는 되게 2년 뒤에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실 것 같고 각자 지금 다들 자질들이 되게 좋으시니까 당장 점수가 좀 안 나온 친구들이라도 잘 버텨보시고 이미 잘 나온 친구들은 잘 유지해보시고 잔소리 좀 할게요. 계속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 가사인데, 자, 악장이 이제 가사로 대체됐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시조가 생겨나는데, 시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신으로 내기 좋아서 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있냐? 3번까지 했죠? 경기체가 4번, 악장 5번, 그 다음에 시조 6번, 가사 7번. 자, 이거 외에도 좀 있는데, 그냥 일단 이것만 딱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서사 장르는 따로 떼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사구름 잡는데 편하실 거서 서사 흐름은 따로 보실게요. 자, 이제 시조인데, 시조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항상 우리가 문학작품 정리하실 때는 내용과 형식과 표현의 틀로 보시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 형식적인 게 암기라든지 아니면 작품에서 확인하게끔 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걸 자꾸 외우시면서 헷갈리는데 자, 외우시는 건 차차 하시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자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3장 6구다. 45자 내외다. 초장, 중장, 종장 구조인데 종장의 첫 시작이 삼음절로 시작한다. 최초에는 뭐였겠어 당연히? 감탄사였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지만 여전히 삼음절은 유지가 된다. 자, 제발 삼음절하고 삼음보 헷갈려서 쓰지 마시고 삼음절 얘들아. 글자 수 3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 나중에 사설 시조가 되더라도 마지막 건 거의 유지를 해. 왜? 그래야 시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종장의 이 형식은 나중에 사설 시조로 가더라도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향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채 향가는 3단의 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3장의 구성도 첫 번째 우리의 고대가요부터 있었던 3단 구성과 닮아 있다 그랬었고 이 3단 구성도요. 자,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야. 그 음이 단위가 6개야. 음이 단위가 6개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6, 9라고 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고전 하다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100% 외형률이에요. 100% 운율 있어요. 왜? 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봤을 때 100%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하니 100%에 수렴한다고 할게요. 가능성, possibility가 100%에 수렴하는 개념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외형률이야. 자, 운율이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 왜? 노래였으니까. 자, 두 번째는 대꾸법이야. 왜냐면 니네 응원가를 보든 어떤 노래를 보든지 간에 대꾸가 없을 수가 없어. 왜? 대꾸가 있어야 노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꾸가 되든 이렇게 대꾸가 되든 대꾸가 없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찾는 거는 찾으세요. 시간 써서. 근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 그래서 외형률이고 운율이고 대꾸법은 거의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는 현대고 고전이고 마찬가지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있어? 비유가 없을 수가 없어, 얘들아. 그냥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의 3요소가 뭐야? 운율, 심상, 함축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운율은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함축적인 거 뭐 비유법 같은 걸 얘기했고 심상이 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심상이란 말은 바꿔 쓰면 머순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형상화라고 하지. 이것도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짚어놓으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보실 거야. 그래서 시조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싹 다 정리가 됐고 뭐 이거 내신 대비로 느려 빼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작품들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얘기할게. 여러분 자꾸 시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커리를 짜보려고 정말 십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안 짜져. 안 짜진다고. 이유가 뭐겠니? 자,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어요. 커리가 나오잖아. 도대체 그러면 시조는 어떤 커리로 학습을 시켜야 효과적이겠냐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야. 니네 문제 풀면서 그리고 니네가 틀리는 문제들 같이 보면서 얘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시조라든지 이런 부분 좀 힘드신 학생들은 가지고 와.
이미 우리가 내신도 끝났지만 내신 끝난 범위에서 다시 한번 쭉 발굴을 해다 주세요. 그럼 틀린 문제들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2학기 첫 번째 시험의 피드백은 제가 4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들여다볼 거야. 연구 대상들이시라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중에서 오답 정리, 틀린 것들 있지. 다 들고 와. 그럼 분명히 그렇게 발굴해 수업할 만한 게 있어. 이걸 지금 왜 하는 거냐? 참 뭔가 인생이라는 게 100%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흐름상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느낌으로 안 잡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뭔가 되게 어색했어요. 저도 그걸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잡혀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사실은. 뭐 가사, 특징, 뭐 그냥 뻔한 얘기들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디테일하게는 여러분 내신 들어가실 때 예를 들면 뭐 정읍사다 했을 때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고, 장르의 특징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야. 또는 뭐 감동별곡 들어갔다 그러면 가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서사문학에 관련된 거는 차차 또 보도록 할 거니까 흐름 한번 쓱 한번 잡아보시는 느낌에선 되게 좋았고, 이제 우리 고전 작품들 공부하시다 보면 느낌 하고 오실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여기까지요. 영상 여기까지 끊었다가